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특별한 일들은 없는데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대출 중단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게임이란 약간 희화한 단어가 들어서 좀 의아해 하실 텐데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대출 중단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부동산 정보, 지식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곽 대표님하고 같은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 자주 보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되게 볼 때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봐야 돼요. 너무 자주 보면.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제가 이 제목 보고서 조금 웃었는데 대출 중단 게임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예.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예. 대출 중단 게임이라고 쓴 거는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요약한 거 줄거리만 쭉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사람들이 456억인가 그 상금을 노리고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데 아마 그 처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죽는다는 내용은 모르고 참여하게 되죠. 참여를 해서 거기서 결국 계속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들은 죽는 게임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게임을 하는데 좀 지금 대출이 거의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출이 만약 중단되면 마치 인체에 피가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혈이 안 되면 결국 사람은 머지않아서 죽는 거죠. 피가 없으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결국 피가 없어지면 죽을 텐데.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지금 대출 중단 사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0월 한 초순경에 전세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대출이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요즘 또 보니까 전세 대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눈치 보기여서인가? 어쨌든 항목에는 전세 대출은 그 DSR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그 처음에 전세 대출은 빠지는 줄 알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석 지나니까 갑자기 전세 대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해약 당했는데 또 전세 대출 나온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맞추려니까 또 사실상 가보니까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 이런 우리 보통 소시민들은 어떤 룰이 정해지면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죠.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규칙이 있다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 죽음이에요. 경제적 죽음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중간에 기준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통사고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한문철 변호사잖아요.
이분이 뭐 수십 년간 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가 됐는데 이분 말씀이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사고에 대해서 민식이법 이후에 굉장히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받쳐도 그래도 운전자 잘못으로 돼 있으니까. 잘못하면 구속되고. 그러니까 아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거 하고 지금 부동산이 비슷해요. 자꾸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도 규제에서 대출 중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좋다 이거야. DSR 규제를 하면 그것만 규제를 하면 또 좋겠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자꾸 변하고 맞아. DSR 규제를 하면은 우리가 LTV 규제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DSR 규제, LTV 규제가 같이 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대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담보 가치가 있으면은 그 한도 내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해주면 그건 좋은데 또 담보 가치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도 규제를 해버리고 거기에다 심지어 거래 금액대별로 뭐 15억 이상은 안 된다, 뭐 어떤 지역별로 9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계속 들리는 얘기가 이제 뭐 집이 전혀 거래가 안 된다. 전세도 안 나간다. 계속 하락세라고 이제 안정세라고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값 이제 하락세 탔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의 근거도 보면 취약하게 거지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액의 평균을 내 보니까 평당이 제곱미터당 뭐 200만 원이 떨어졌다. 그 평당으로 한 사람은 600 몇만 원이 떨어졌다. 이건 집값 하락세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그게 통계로서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주택이 거래되다가 저가 주택이 많이 거래되면 신고된 실거래가의 평균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은 시세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도 신고 가격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고된 실거래가가 이전 가격과 비교해서 거래된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을 다 중단해 놓으니까 고가 거래가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점점 싼 물건들만 일부 거래될 뿐이에요. 거래량이 줄면서. 근데 그거를 집값 하락이라고 전체 하락이라고 하고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집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다 관망세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통계 수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실제 통계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지금도 뭐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은 주간 평균으로 전국 평균이 뭐 그래도 0.3% 주간 변동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연간으로 따지면 한 7, 8%의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거래 신고된 거 그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또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관망세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럼요. 이제 떨어진다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망세가 이제 계속 갈 건지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지금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매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이란 것들이 우리 부동산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는 용도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일단 해야 되는데 막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 자금 대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새집 매수 계약을 하면 집담보 대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매수 시장을 전체 다 이 규제를 하니 당연히 뭐 거래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곽 대표님이랑 제가 알았던 연조만 해도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억눌렀다가 튀었을 때 그 텐션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걸 저희가 여러 차례 봤지 않습니까? 패턴별로. 그렇죠. 이 규제란 것들이 이렇게 한시적인 규제로 인해서 잠시 죽었다, 관망세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그게 저희 방송에도 있지만 폭풍 전야가 가장 무서운 고요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이 계속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치 사지를 고무줄로 똥똥 동여매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형국이 되다 보니 그거는 국가 경제나 개인 경제에서 아주 극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비극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만약에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아예 대출을 계속 중단해 간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가 폭망하겠죠. 그렇죠. 시장 금리가 폭등하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최근에 그 편린이 좀 보이는 게 단기간에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이재명발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서 네. 촉발이 됐지만은 만약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뭐 완전히 막 뭐 가격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네. 올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사태까지도 감내하면서 계속 중단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매수자들은 관망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매도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질 건가?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매도자들 좀 불안하죠. 팔아야 될 상황, 반드시 팔아야 될 상황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뭐 이제 일시적 2주택이었다가 지금 안 팔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담해 보면은 뭐냐면은 정 안 되면 그렇게까지 싸게 던질 바에는 차라리 2주택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급한 사람들도. 또 가장 또 심리적인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될 건가?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바뀌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 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싸게까지.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니까 예. 조금 호가를 낮춰서 내놓는 물건이 나올 텐데 이건 매수자들이 전혀 안 사주고 전부 담합을 해서 난 안 사겠다고 하면 계속 더 호가를 낮춰 볼 수 있겠으나 매수자들 중에서 지금 매수자들이 상당 부분은 쌓여 있어요. 예. 그동안 거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대기 수요층이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둔촌주공을 많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뭐 또 내년 2월에 한다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예. 내년에 2월에 할지도 또 몰라요. 가봐야 아는데 그러나 이런 대기자들이 일부라도 저가 주택이라도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매물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일부라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또 호가를 좀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 거래가 터진다면 그냥 제가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DSR 본격 적용해서 6억 그 이하 아파트도 전부 DSR 적용한다면 좀 저가 주택을 살려는 대기 수요층들은 연내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 땡겨서라도 그렇죠, 살려는 수요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 11월 중순이나 말이나 이런 때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 대출 중단 효과도 뭐 지금 수십 차례 그렇죠. 뭐 했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집값이 오른 게 결국 세금을 많이 높여서 오른 거잖아요. 그럼요. 또 못 짓게 괴롭혀서 높인 거잖아요. 이제 대출을 거의 사실상 중단한 건데 이 결과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기기는 어려운 게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극단으로 간다면 정부도 끝까지 싸워보자고 간다면 경제를 망쳐놓겠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곽 대표님 지금 말미하신 얘기.
그 국가적 재앙 사태나 전염병이나 이런 국가적인 굉장한 큰 리스크나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지하게 되고 집단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지하게 된 게 일반적인 정신학적 패턴이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전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제 뭐 그래 뭐 대장동권을 예를 들면 지금 예. 검찰 수사 잘 안 된다고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민 입장에선 그래 누구한테 몰아줬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동산 집값과의 전쟁에서는 거의 전체 국민의 60%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그러면 그 이 60%를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게임,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싸게 팔아라. 그런데 이거는 내 이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싸게 팔면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팔 것인가? 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솝우화의 이 바람과 나그네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했지만 센 바람을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 더 센 바람 지금 그렇죠. 폭풍우를 하지만은 차라리 폭풍 후에 날려갈 수는 있을지언정 옷을 벗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놓죠. 옷을 벗으면 당장 죽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게임도 결국은 정부가 이기기는 힘든 게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수요를 막는 규제들을 한다면 국가 뭐 사람 똑같죠. 주사 맞을 때 여기 잠깐 쪼여서 핏줄 튀어나게 주사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사람도. 국가 경기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결론을 마냥 해주시죠. 그 우리가 대출 중단 게임의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네. 이 게임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네.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승리하지 못하면 네. 또 집값 뛰는 거예요. 그렇죠. 또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게임은 폭등하든가 폭락하든가 답정너네요. 중간은 없어요. 답정너네요. 네. 폭등 아니면 폭락. 자, 오늘의 정리 마지막 곽 대표님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규제 대출 수요를 안 하는 이 정부 정책이 승리한다면 국가 경제가 개인은 물론이고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경제가 망한다. 만약에 경주가 이 규제로 인해 정부가 승리를 못한다면 집값은 폭등한다. 이 두 가지 답을 갖는 게임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시청자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댓글 이제 열어놔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도 많이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정시 배달이 잘 되고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 날 좀 일정이 있어 화요일 날 찍으면 저희가 그 감독님한테 부탁해서 수요일 날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다음 주 한 주만 수요일 날 업로드 된다는 거 미리 양해를 드려야 되는 걸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그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 시간 잘 갑니다. 이제 가을 조금 눈 한 두 번 껌쩍이면 또 겨울 찬바람 불고 이제 겨울이 되겠죠.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 유지하셔야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